바로 시작하죠. 자, 김정한의 사춘입니다. EBS 수능 특강 현대소설 1강인데, 그래서 EBS 수특 적용 1강이죠. 소설인가요? 네, 현대소설 써놓고 시작할게요. 현대소설 적용 1강 김정한의 사춘입니다. 자, 그 일제강점기의 우리 민족의 그 현실, 부조리한 농촌 현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본목의 논을 가지고서도 하는 건데, 자, 본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물이죠. 그래서 보의 어떤 그 물목인데, 유화독존식으로 날뛰는 절사람들의 세도에 눌려 흘러오는 물조차 마음대로 못 되는 거죠. 마음대로 못된 곤보 고서방을 해서 요거 그죠? 세도에 눌려 흘러오는 물조차 마음대로 못 되는 것이죠. 아, 이거 봐라. 못된 곤보 고서방인데, 못된 요것이 바로 농촌의 그 부조리한 면이 좀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지요. 아니, 어떻게 흘러가는 물을, 그죠? 논을 가지고서도 절사람들이에요. 거기 절사람들의 세도가 있어서 물조차 되지 못하는 것은 농촌에, 부평리 저쪽 하는데, 자, 요 부분에서 마음대로 못된 하는 부분에서, 뭔가, 농촌의 불합리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농촌의 불합리한 현실이 지금, 암시되고 있죠. 흘러가는 물을 마음대로 못 된다? 이게 무슨 말이야? 말이야? 막걸리야? 요런 느낌이 드는 거죠. 아, 참, 흘러가는 물을 마음대로 못 돼요? 참, 어이가 없죠, 사실은. 자, 계속해서. 이제 고서방이 나오고 있는데, 자, 고서방인데, 그죠? 마음대로 못된. 그래서, 소작농들의 처지입니다. 불합리한 현실인데, 요게 바로, 땅 지주들이 아니라 그 당시에 소작하던, 소작농들의, 처지를 또,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그 지주들의 횡포에 휘둘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절사람들은 그래서 어떤 면이 나타나나요? 이기적인 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좋은 말로 하면 이기적, 나쁘게 얘기하면 진짜 나쁜 놈들이죠. 자, 흘러오는 물조차도 못 됐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소장들의 처지. 자, 그래서 곤보 고서방이 나오네요. 곤보인데 특징이 있죠. 곤보 고서방인데, 요 곤보라고 하는 것은, 인물의 특징으로, 정리해 줄 수가 있죠. 인물의, 외적 특징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외모에 관련된 외적 특징. 한마디로 절 아랫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사는 것이 좀 쉐신 거예요. 좀 못 같은 거죠. 자, 마침내 딸은 큰 맘을 먹고 자기 논 물꼬를 조금 더 터놓았다. 그거를 본 한 양반이라고 하는 건데, 자, 터놓았는데 물꼬를 좀 터놨어요. 그거 본 한 양반입니다. 한 양반, 요 사람도 좀 세모 칩시다. 한 양반이, 자, 고서방을 막대요. 보광리 주민인데, 굉장히 절의 사람들이죠. 절 사람들의 그 권위를 믿고, 아나무인으로, 고서방을 대합니다. 그래서, 인물의 성격 특징을 보면, 고서방을 업신여긴다. 요렇게 좀 체크를 해놓게 최대한 부드러운 말로. 그래서 한 양반인데 고서방을 업신여기는데 그 절사람들의 권세를 등에 업고 있습니다. 절사람들의 권세를 좀 활용하는 거죠. 권위를 믿음. 이라고 정리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한 양반에 대해서 만약에 좀 문제를 체크하자면 이 권위를 믿어서 이렇게 절 사람들의 그 권위를 빌려서 고서방을 업신여기는 거거든요. 이런 관계를 좀 따지려고 체크하는데, 그럼 여기서 저 한 양반의 특징을 뭐라고 할 수 있다? 호가 호위.
호랑이의 권세를 빌려서 구미호가, 여우가 지가 왕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상황을 호가 호위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호가 호위라고 할 수가 있죠. 자, 빽 소리를 내지르며 쫓아왔다. 오더니 다짜고짜로 왜 또 손을 대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로 뭡니까? 고서방 행동을 제지했다고 그러죠. 물대는 것을 막는 거죠. 그래서 물을 독점하는 건데 여기 쭉 있어요. 행동을 저지하는 것, 그 다음에 물대는 것을 막는 거죠. 굉장히 이기적이다.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물을 그래? 그 다음 물을 독점하려 하는 것,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바뀔 수가 있는데 한마디로 고서방의 행동을 막는 겁니다. 행동을 저지하는 것이 일단 이 1차적인 것이죠. 이제 물도 다 돼가고 하니 나도 좀 돼야지요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 대화가 좀 나타나죠. 그래서 예, 한 양반이 이제 물을 다 돼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도 다 돼가고 하니 나도 좀 돼야지요는 한 양반이에요. 여기 예, 한 양반이라고 그냥 해볼게요. 네, 한 양반의 논에는 물을 거의 다 됐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한 양반의 논에는 물을 거의 다 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다 됐다. 그러면 이제 다음 사람 물 받아도 되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못 되게 하는 거니까 진짜 이기적인 거죠. 하다가 고서방은 자기 말이 너무나 약한 것을 깨닫고 한마디 더 보태었다. 약한 것을 깨닫고. 그리고 당신 눈에 물이 벌써 철철 넘고 있지 않소. 바로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당신 눈에 벌써 물이 철철 넘고 있지 않소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마디를 더 보탠 거죠. 그래서 여기에 한마디의 내용이 바로 요건데 강하게 나간 거죠. 예, 넘고 있지 않소. 그래서 요거는 어떤 의도가 있나요? 자신의 행동의 정당성의 이유를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상대 행동을 비판하는 것, 요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요. 상대 행동을 비판. 그래서 권리를 주장하는 건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 욕심 부리고 있음을 지적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 다시 좀 정리하면 그 한 양반의 욕심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욕심을 지적하는 거예요. 당연히 다음 사람 돼도 되잖아. 뭐 물이 뭡니까? 자기가 독점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하며 그는 곰보 놓은 물꼬를 봉하려고 들었어요. 뭐라고? 어디 넘어? 이 양반이 눈이 있나 없나? 하는 요 부분에서 그렇죠? 앞부분에선 그 높임말을 사용했는데 여기선 뭡니까? 반말을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왜 논을 대요? 왜 또 손을 대요? 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눈이 있나 없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뀐 거 보니까 바로 뭡니까? 반말, 낮춤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대화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죠. 뭡니까? 네, 하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반말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점이죠. 그만큼 이제 태도가 굉장히 안 좋게 나타나는 거예요. 안 돼요! 라고 얘기하면서 곰보는 물꼬를 아까보다 더 크게 열면서 위에 있는 논, 그러니까 성동리 농민들의 논이죠. 위에 있는 논은 한 번 적시지도 못하게 하고 아래 논만 두렁이 넘게 물을 실으려는 것은 너무 심하지 않소. 그래서 위에 있는 논이라는 앞에서 네, 안 드러났나요? 네, 바로 성동리겠죠. 그래서 위에 있는 논, 네, 소장민들의 논이요. 그래서 위에 있는 논은 네, 성동리. 다시 얘기하자면 네, 소작인들의 소작농들의 논이다라고 봐야 돼요. 네, 남의 땅을 얻어서 농사 짓는 사람들. 한 번도 적시지도 못하고 물을 못 받고 있다는 얘기죠. 아랫논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뭡니까? 아랫논은 그죠? 네, 절 아래 사람들이죠.
그래서 아랫마을이에요. 절 아랫마을의 논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절 아랫마을의 논 또는 절 사람들이겠죠. 절 사람들이 소유한 논이야. 그래서 절 아랫마을의 논이라는 건데 이거는 결국 다른 말로 하면 절 사람들의 논입니다. 절 사람들이 소유한 논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소유한 논. 너무 심하지 않소 해서 욕심을 계속해서 뭡니까? 그죠? 예,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의 행동을 이기적이라고 지금 비판하는 의도가 여기 있습니다. 그죠? 너무 심하지 않소 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이기적인 것을 비판하고 있어요. 뭐? 그렇게 누르면 어쩔 테요? 야, 이 친구가 하는 이 부분으로 빨리 넘어갈게요. 야, 이 친구가 밥줄이 제법 톡톡한 모양이군 하는 이 부분으로 좀 넘어가죠. 자, 됐나요? 자, 이제 여기를 보면 고서방의 행동을 비꼬면서 협박하는 거예요. 여기 쉽게 얘기하면 자, 한마디로 너, 그렇죠? 예. 밥줄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부터 밥줄, 곧 논의 경작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첫 번째로 들어가야 되고요. 예, 그래서 그걸 통해서 고서방의 행동을 비꼬며 위협하고 있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너 농사 못 짓게 할 수도 있어. 너 다음번에 농사 못 짓게 할 수도 있어.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협박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빚죽 냉소를 했다. 예, 차갑게 웃었다라는 내용이죠. 이 친구, 네 집에는 그래 애비도 삼촌도 없니? 누굴 보고 이 친구 저 친구해? 라고 하는 건데 예, 좀 버릇이 없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비꼬며 위협한다. 한마디로 다시 정리하면 위력으로 상대를 제압하려는 의도입니다. 제압하려 하는 것이 문제점 출제가 됐었던 적이 있고요. 이 친구라고 해서 하대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죠. 여기에서는 누굽니까? 고서방이 그 하대하는 말이죠. 하대에 반발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좀 버릇이 없다. 좀 더 심하게 하면 싸가지가 없이 얘기한 거죠. 뭐가 어째? 하는 부분으로 이제 그 한 양반이 또 얘기하네요. 야, 이 녀석이 제법 꼴값을 하는 건 어디 상판대기에 빵꾸 좀 더 내줄까? 라고 해서 외모 비하를 하고 있네요. 상판대기에서 꼴값, 그 다음에 상판대기에 빵꾸 이런 부분에서 상대방의 외모를 비하하는 동시에 자기 집단의 힘을 믿고 상대방을 겁박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야. 뭐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놈, 개 같은 놈 하는 부분으로 빨리 넘어갑시다. 이거 비속어 사용이죠. 개 같은 놈에서 비속어 사용하고 있죠. 그만큼 감정이 이제 고조된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서는 해서 세상이 바뀌었다라는 거는 뭡니까? 일제강점기죠. 그래서 세상이 바뀌어졌기로 선의하는 이 부분에서는 일제강점기를 암시하는 겁니다. 일제강점기를 암시하는 내용이지요. 조선시대에서 일제강점기로 시대 변화예요. 그래서 세상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시대가 변화를 했다라는 의미인데 시대 변화가 바로 뭡니까? 국권이 상실이 된 거예요. 이제 나라가 망하니까 아이고 싸가지 없는 놈들이 삐죽삐죽 나오는 거죠. 세상이 뒤바뀌어졌다고? 하하하하. 예끼 건방진 녀석. 그래서 쟤보다 몸피가 훨씬 큰 곰보의 뺨을 한 대 갈겼다. 그래서 큰 곰보의 뺨을 한 대 갈겼다. 요거는 앞에서 있었던 한 양반의 횡포죠. 한 양반의 폭력이자 횡포입니다. 그 당시에 소작농들이 어떻게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단적으로 알 수가 있겠죠. 자, 성동리 위에 마을이고요. 보광리 절 아랫 마을이에요. 자, 거기에서 이제 대표하는 어떤 집단의 갈등의 성격이 사실 있어요. 나중에 보면. 자, 곰보가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하는 부분으로 좀 갑시다. 그제 멱을 불고 질라니까
같은 패들이 벌떼처럼 몰려왔다 하는 부분인데, 자, 다시 한번. 근방에 있던, 같은 패들이 벌떼처럼, 몰려왔어요. 왜 몰려왔어? 여기 권력자들의 실력 행사라고 되어 있는데, 보강리 주민들이 지금 합세한 겁니다. 예, 보강리, 절에 관련된 사람들이겠죠? 보강리 주민들의 합세라고 봅시다. 그런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보강리는 어디입니까? 네, 절 아래에요. 네, 절 아래에 위치되어 있어서 절의 권위를 믿고 막 이렇게 좀 행패를 부리는 거죠. 자, 아까 가동 늙은이를 상에 놓던 고자쟁이 하는 부분으로 이제 넘어갑시다. 네, 고자쟁이 이시봉. 자, 됐나요? 이시봉이가 풋볼 차던 형식으로 곰보의 아랫배짭을 꽉 찔렀다 해서, 자, 여기 고자쟁이 이시봉이 인물의 특징입니다. 네, 고자질쟁이 권력의 앞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주재소에 주재소라고 하는 거 이제 요즘에 치안지구대 같은 데겠죠? 네, 그런 데 가서, 막 꼰질르는 거야. 앞잡이죠. 얍삽한 거죠. 그래서 인물이 좀 안 좋아요. 네. 그런데 이 이시봉이라는 놈이, 예, 가동 할머니죠. 네, 가동 늙은이. 이 가동 늙은이라고 하는 가동 할머니예요. 할머니를 막 폭행을 합니다. 물 대려고 하는데. 자, 됐나요? 그래서, 네, 곰보는 악하며 쓰러졌고요. 여러분들이 밟고 차고 그러다 나중에는 뻗어져 누놈들을 끌고 주재소에 가자고 야단이다. 곰보는 그 말이 무엇보다도 무서워서 잘못했다고 빌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주재소에 가자고 야단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일제강점기 주재소로 간자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경찰서 가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 주재소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공권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평화로웠던 우리 순박한 농민들, 예, 주재소 가면은 일제가 해코지 할까봐 두려워하는 거죠. 불합리한 처우를 받을까봐,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일제강점기라는 어떤 시대적 배경이 둘째로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오히려 법으로 평범한, 평민들을 지켜줘야 될 어떤 공권력이 오히려, 서민들을 핍박하는 어떤 기관이 돼버린 것이. 그래서 요거, 네, 모순적 현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니, 잘못한 거 없는 사람이, 오히려 폭력을 휘두른 사람이 주재소 가자라고 하니까 빌고 있어요. 예, 무서워서 잘못했다고 빌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해서, 예, 자, 여기죠. 그래서, 그러다 여기서부터 요 문장 전체로 보면, 이 전체가 모순된 현실이에요. 아니, 때린 놈이 주재소 가재, 뻗은 사람 보고, 그랬더니, 아이고, 제가 잘못했어요. 비는 거죠. 그래서 예, 공권력이 이렇게 농민의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거 참고할 수 있죠. 우리 문학 소설 시간에 한 번쯤 배웠을 만한 난소공이 있을 겁니다. 난자기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죠. 네, 조세희의 그 내용이 비슷하죠. 그래서 네, 조세희 작가의 난소공 중에서 뭐가 있나요? 철거 개구장이 서민들을 오히려 쫓아내잖아요. 공권력의 어떤 횡포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철거 개고장이 여기 비슷하게 연결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좀 더 내려가서 들깨가 하는 부분이죠. 다시 한번 들깨가 곁에 가도 하는 부분으로 갈까요? 곰보는 너기는 사람처럼 멍하니 앉아 있었다. 맨편 눈빛이 퍼렇게 맞았으니까. 자, 모순된 현실. 아이고, 간단하죠? 예, 물 대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한 양반이 와서 물 못 대게. 아니, 너희들 물 받았잖아. 그럼 우리 받아도 되잖아. 그런데, 예, 딱 때리더니, 이제 보강리 주민들이 같이 합세해서 막 때려요. 그런데,
야, 주재소 가자, 경찰서 가자 했더니 죄송합니다 빌고 있는 순박한 우리 곰보 고서방은 빌었죠. 야, 이런 역 같은 현실이 어디 있겠습니까? 잘못했다고 빌지 않을 수가 없었다. 불합리한, 오히려 자기네들이 더 해코지를 당할까봐 들깨가 곁에 가도 그 다음으로 가죠. 곰보는 너기는 사람처럼 뭡니까?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곰보는 앉아 있었다 하는 부분에서 인물의 행동이죠. 이 행동을 통해서 내면적인 상처를 받았음을 암시하는 거죠. 내면적 상처 암시. 잘못한 것도 없는데 농사지어서 먹고 살아야 돼. 농사도 못 짓게 물도 못 받게 하는 거죠. 결국 돈 달라는 건가? 자식들. 에이구. 그죠? 왼편 눈밑이 퍼렇게 부었다 해서 요거는 내면적인 상처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 왼편 눈빛이 퍼렇게 부올랐다, 이것은 외적 상처에 해당이 되는 거죠. 즉 내적 외적 상처에서 요거는 고서방의 어떤 불합리한 대우죠. 불합리한 대우와 대우와 그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얻어맞아도 잘못했다고 빌어야 되고, 상처는 내적으로 외적으로 다 받는 거죠. 저수지의 물은 그때 끊어졌다 부분으로 바로 갑시다. 끊어진 수문을 우두커니 들여다보는 농민들은 억울해서 말도 욕도 아니 나오고 그만 그곳에 주저앉았다. 절망감이죠. 그래서 저수지의 물은 그에 끊어졌다. 여기서부터 그곳에 주저앉았다. 절망감을 행동을 통해서 간접 제시하고 있는 거죠. 절망감, 행동을 통해서 간접 제시하고 있습니다. 행동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간접 제시. 그와 동시에 온종일 숙회처럼 쫓아다닌 피로까지 엄습해서 일어날 생각이 없었다. 아이고, 농민들이, 그죠? 그래서 주저앉았죠. 아이고, 그죠? 여기에서 숙회처럼 쫓아다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물을 끌어오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한 거예요. 이리저리 노력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죠. 그래서 성동리, 그죠? 윗마을 사람들이죠. 그래서 물고 싸움에서 패배한 성동리, 여기 물고 다툼에서 패배한 성동리 주민들, 한마디로 모순된 현실이죠. 그러나 한편 물을 흡우시 된 보강리죠. 보강리. 물을 충분히 된 보강리는 최근에 생긴 중마을, 절사람들과 관련된 마을이죠. 제 논에 물이 행여 아랫논으로 넘어 흐를세라 도도도 물고와 논두렁이 낮은 짬을 한층 더 단단히 단속하느라고 몹시 바빴다. 이기적인 거죠. 물 전혀 새서 윗마을에 성동리에 가지 않게끔 단속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단속하느라고 몹시 바빴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이기적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뭡니까? 앞에 있는 성동리 마을이죠. 서민들, 소작농대 살고 있는 성동리 주민들과 대조되는 행동이죠. 주민들과 대조되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아이고, 성동리는 지금 절망감에 빠져 있는데 물이 넘쳐나서 그거 못 넘어가게 지금 막고 있대요. 이 욕심이죠. 대조되는 거죠. 자, 됐나요? 그래서 여기서 대조되는 행동인데 요거 체크하니까 요 두 부분에서 이제 체크할 수 있는 게 있겠죠. 요 두 부분에서 어떤 대립과 갈등 관계가 암시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대립과 갈등 관계 암시라고 체크해놔야 되겠네요. 그죠? 대조되는 행동인데 어떻습니까? 이기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거는 탐욕적이죠. 이기적인 걸 넘어서서 탐욕적도 아주 부드러운 말이죠. 나쁜 새끼들이죠. 자, 다음 넘어갑시다. 이익을 자기만 누리려고 독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가보니까
고서방은 분도하지만 부분으로 이제 넘어가죠. 고서방은 분도하지만 부분으로 넘어가서 내년 보면 영락 없이 그 절 논 두마지기가 떨어지고 말 것을 생각하면 이제 농사 못 짓는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지금 보강리 주민들에게 이렇게 좀 대들었다고 논 두마지기가 일단 떨어져 나간답니다. 그래서 내년 봄엔 영락 없이 그 절 논 두마지기가 떨어져 말 것, 네, 농사를 못 짓게 되는 거죠. 앞으로 살아나갈 일이 꿈같이 암담하였다. 좌절과 체념이겠죠. 네, 좌절과 체념이고요. 자, 여기서 떨어져 나간다는 건 농사를 못 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논 두마지가 떨어지고 하는 부분은 소작을 못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소작을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농사를 못 짓는 거죠. 이와 같은 소작을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행동에 대한 어떤 보복이라고 보는 거죠. 보복 또는 어떤 권력의 횡포, 그 다음에 생존의 위기,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마지막에 거기에 따른 느낌은 좌절감이죠. 요 한 문장에서 5가지를 읽어낼 수 있네요. 일단 농사를 못 짓게 돼요. 그러면 그것은 일단 성동리 마을에 보복을 가한 거예요. 네, 보강리 마을이 보복을 가한 거죠. 한마디로 가진 자의 횡포라고 봐야 되는데 그 가진 자의 횡포로 인해서 지금 성동리 마을, 소작농들의 마을은 지금 삶의 위기예요. 먹고 사냐 마냐 위기가 와서 좌절과 체념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죠. 중략 부분 다음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그들의 하소연은 자기들이 봄에 빌려 쓴 소위 저리자금의 대부분은 비료자금이지만 지불 기한을 조금 더 연기해달라고 하는 것이다. 누가? 당연히 소작농이겠죠. 자, 그들은 바로 누구다? 성동리 주민들입니다. 소작농들이라고 얘기해야 되죠. 소작농들이 어떤 요구를 했다? 자금의 대부분은 지불 기한을 조금 연기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빚을 좀 연기해달라. 빚 갚는 것을 좀 연기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보광사 농림조합이라고 해야 되나요? 보광사 농사조합에 요청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구사항 보광사 소작인들은 해마다 소작료와 또 소작료 매 석에 대해서 너댓씩이나 되는 조합비와 소작료가 있죠. 거기에다가 조합비가 있고 비료대금과 비료대금도 있고 그것에 따른 또 이자까지 바쳐야만 되었다. 그리고 비료대금 갚는 기한이 해마다 호세와 같았다. 호세라고 하는 것은 호세 한마디로 세금과도 같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호세와 같았다. 집집마다 매기는 세금이겠죠. 그래서 여기 요 문장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뭡니까? 과중한 수탈이라고 되어 있죠. 네, 과중한 그만큼 부담스러운 거야. 이게 일제강점기 모순된 농촌 현실인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들의 세금이 내는 것이 꽤 많아요. 그래서 과중한 부담이 나타나고 있죠. 과중한 수탈 한마디로 다시 얘기하면 성동리 주민들이죠. 보강리가 아니라 성동리 주민들의 주민들의 어떤 과도한 부담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 말 그대로 여기 수탈이라고 되어 있죠. 수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서 성동리 주민들의 처지를 나타내는 것을 뭐라고 한다? 가렴주구 라고 볼 수가 있죠. 가엾을 정도로 지금 빼앗기고 있는 거죠. 가렴주구의 현실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고, 아주 가혹하게 뺏기는 거죠. 이자를 내는 거죠. 세금을 이렇게 많이 내요. 의젓하게 교회 대인체 인사도 받는 양 많은 양 하는 이사님은 이사님이야? 그죠? 이사님 일단 세모 칩시다.
농사조합의 이사인데 이 사람도 뭐 가진 자겠죠. 이사님은 빌듯이 늘어놓는 구장이죠. 이거 대행자죠. 네, 구장인데 한마디로 구장의 말을랑 귀 밖으로 한참 시가시마 껍데기에 낙서만 하고 있더니 관심 없는 거죠. 여기서 구장이라고 하는 것은 땅 관리인이에요. 네, 땅 관리인 대표라고 봐야 되겠죠. 땅 관리인 대표 정도로 봐야 되는데 자, 낙서만 하고 있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네, 낙서만 하고서 그런 귀찮은 노는 붙이지 않는 게 어때요? 뭐라고? 농사를 그만두라는 얘기죠. 노는 붙이지 않는 요거는 농사를 그만둬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한마디로 야, 그렇게 땅이 별로 귀하지 않으면 농사 짓지 마 라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이것은 몰인정한 태도라고 되어 있는데 농사를 그만둬라 라고 하는 것은 몰인정한 태도인 거 당연한 건데 이것은 바로 뭡니까? 농사를 짓지 말라? 일종의 협박이나 다름이 없고 성동리 농민들이죠. 네, 성동리 농민의 요청을 거절한 겁니다. 요청을 거절한 거예요. 그럼 농사 짓지 마. 이렇게 얘기한 거죠. 요청을 거절한 거야. 이런 참. 자, 그래서 요청을 거절한 건데 이것은 성동리 농민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네, 협박하는 말하기에 다름이 없는 거죠. 협박하는 말하기에 성격이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해마다 이게 무슨 짓들이요? 나도 이제 그런 우는 소리는 듣기만이라도 귀찮소. 호세만 내고 버티겠거든. 어디 한번 버텨들 보시구려. 한마디로 집집마다 내는 세금만 내려고 버티려면 한번 버텨보시구려. 라고 해서 한마디로 요구를 거절한 거죠. 그래서 뭐 일상적으로 되풀이되죠. 해서 농민들의 고통이 매년 되풀이 되는 건데 한마디로 비료대금을 내지 않을 경우 네, 농사 못 짓게 하겠다라는 위협이지요. 자, 됐나요? 아무튼 앞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버티어들 보시구려 해서 네, 성동리 농민들의 요구를 거절한 겁니다. 자, 안 내겠다는 겁니까? 연기해달라고 하는 거지요. 라고 하는 부분인데, 자, 요구사항을 전달을 하는데, 그죠? 네, 근데, 한마디로 뭐 호세만 내고 다른 거 안 내겠다라고 하는데 안 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네, 안 내겠다라는 겁니까? 네, 조금만 연기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주리가 또주리라고 하는 사람이 안 내겠다는 겁니까? 조금만 연기해 달라 해서 연기해 달라라고 하는 농민들의 요구를 네, 구체적으로 다시 전달하고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연기해달라고 하는 거지 안 내는 게 아니라 밀어달라는 얘기입니다. 내든 안 내든 당신들 입맛대로 해보시오. 난 더 이상 더 당신들과는 이야기 않겠소 하는 부분인데 조합비를 제때 내라는 뜻이겠죠. 여기 이야기 않겠소라고 하는 부분은 농민들의 요구를 거절한 것뿐만이 아니라 조합비를 다 내라. 한마디로 세금을 다 내라는 의도예요. 여긴요. 그래서 농민들의 요구 거절 쉽게 얘기하면 세금을 모두 내라 얘기죠. 세금을 모두 납부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옛날부터 그죠? 우리 서민들은 세금이라는 명목하에 그렇게 잘 뜯겨갈까요? 그죠? 세금을 많이 뜯어가는 시대치고 좋은 시대가 아니었죠.
그 시대에 다 폭정이 일어나게 된 걸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봅니다. 이사님은 살결 고운 부분으로 빨리 가죠. 자, 이사님은 살결 고운 얼굴에 저기 녹이를 띠더니 그 틈에 있는 곰보를 힐끗 보고는 아까 그 맞았던 곰보를 힐끗 보고는 고서방 당신은 뭐라로 또 왔어? 작년 것도 다 못 따내고서 또 무슨 낯으로 여기 오우 해서 지금 뭡니까? 고서방에 대해서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곰보 아까 있었고요. 그래서 요거는 고서방 앞에 곰보죠. 다시 한번 곰보가 고서방이에요. 인물 구분 잘 하시고 고서방에 대한 질책이죠. 좋은 말로 질책이지 이제 몰아붙이는 겁니다. 또 협박 한번 하겠지 뭐. 그래서 매섭게 꼬집었다. 말로 매섭게 꼬집었고요. 다시 장부를 뒤척거리면서 하던 일을 계속했다. 일행은 허탕을 치고 밖으로 나왔다. 그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허탕을 쳤는데 아무튼 여기에서 세금을 연기해달라는 요청은 일행을 허탕을 치고 하는 부분에서 뭡니까? 비료대금 연기죠. 비료대금 일종 세금 비료대금 연기 요청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용기 요청 안 됨 이렇게 할까요? 연기 요청이 안 됐어요. 저수지 및 고서방의 논을 비롯하여 여기저기 그의 입도 차압의 팻말이 붙기 시작했다. 한마디로 이제 땅을 뺏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입도 차압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입도 차압. 한마디로 입도 차압이라고 하는 것은 논에서 자라는 벼를 지금 뭡니까? 압류한 거죠. 쉽게 얘기하면 벼를 압류한 겁니다. 그래서 벼를 압류한 겁니다. 벼를 압류함. 요거 이제 가진 자의 횡포네요. 땅을 압류한 게 아니라 거기에 자라는 농산물을 압류해버린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요거는 무자비한 수탈에 해당이 되고요. 벼를 압류한 건데 무자비한 수탈에 해당이 되고 한마디로 소출, 먹고 산 무자비한데 소출을 빼앗은 것. 한마디로 거기에서 농사 지은 것을 빼앗은 것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결국은 농민들의 집단적 행동에 직접적 계기가 되는 거죠. 이제 먹고 살기 힘들어지잖아요. 그거 다 가져가면 그거 만약에 보릿고개도 못 넘기고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집단적 행동의 직접적 계기,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뭐다? 저항의 계기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 팻말이 붙게 됐다라고 해서 저항의 계기가 된다. 또는 갈등의 계기가 된다죠. 저항과 갈등의 계기, 원인이 되는 것이 바로 입도 차입. 농민들은 알아보지도 못하는 그 차팻말을 몇 번이나 들여다보고, 농민들은 문맹이잖아요.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았다. 글을 모르는 거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믿기지 않는 현실에 경악하는 것도 있고, 자, 그 입도차압이라고 하는 그 근대적, 여기 알아보지도 못하는 것은 근대적인 농토 소유 관계를 몰라요. 소유 관계를 모르는 겁니다. 한마디로 등기를 통해서 땅을 소유하고 거기에 땅에 대해서 세금도 내고 그 다음에 등기를 통해서 거래를 하고 거기 지상권, 지하권 이런 거겠죠. 여러 가지들을 몰라서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고 옛날에 그냥 땅이야. 농사 짓고 그냥 소출하고 같이 나눠 먹고 이런 평화로웠던 과거 농촌 사회였을 거예요. 그런데 피땀 흘려가면서 지은 곡식도 손 못 대다니 이제 절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차팻말의 의미이자 피땀 흘려가면서 지은 곡식에 손도 못 대다니, 자, 팻말의 의미인데 요것이 모순된 현실의 모습입니다. 자신들이 정성스럽게 가꿨던 농작물에 대해서 손도 못 대는 겁니다. 이제 해서 절박함이 나타나는 거죠. 이젠 목숨을 빼앗긴다는 생각이 앞섰다. 생존의 위기에 몰린 거죠. 그래서 이 생존의 위기에 몰린 것이 결국 생계를 이어갈 수 없는 생존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먹고 사는 문제, 네, 생계를 이어갈 수 없어요. 이어갈 수 없죠.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한자 성어는 호구지책이 지금 큰일 나게 생겼던 거죠. 고서방은 드디어 야간 도주를 하고 말았다. 밤에 도망간 거죠. 그래서 고서방은 야간 도주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농촌의 절망적 상황을 나타내는 건데 한마디로 도망간 거죠. 이렇게 비호가 오는데 그 어린 것들 데리고 어디로 갔을까? 동네 사람은 애터진 말로써 그들의 뒤를 염려하였다. 그죠? 한마디로 자, 근데 어디로 갔을까 해서 동네 사람들을 좀 체크해보면 걱정을 해주는 거죠. 동네 사람들이 일단 그 뒤를 염려했다. 고서방, 요 앞에 있는 데에서 고서방을 걱정하면서 또 한편으로 뭡니까? 자신들의 처지를 각성하게 됩니다. 자신들의 처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각성하게 되는 거죠. 아, 우리가 이렇게 몰려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고서방을 통해서 자신들의 처지를 이제 각성하게 되는 거죠. 무심한 가을비는 그렇죠. 수확철에 오는 거죠. 그래서 무심한 가을비 좀 세모칠까요? 자, 요거 작품의 분위기를 나타내는 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인물의 심리와 조응한다, 심리와 어울리는 가을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흉흉함, 비참함, 암울함을 나타내는 건데, 자, 여기에서 가을비라고 하는 것은 필요할 때 안 오고 수학기에 오는 비, 수학기에 오는 비거든요. 요거는요, 수학기에 오는 비라고 하면 이거인즉슨 뭐가 된다? 무심한 가을비는 불필요한 비가 될 수도 있어요. 불필요한 비가 되는 건데, 이 불필요한 비가 되는 것이 바로 요 흉흉함, 세 번째는 요 흉흉함, 비참함, 암울함을 더 심화시켜주는 역할이에요. 즉, 한참 날이 따뜻해져서 벼가 곡식이 익을 수 있을 때 비가 와줘야 되는데 이제 다 익어서 바짝 건조시켜야 되거든. 그래야 당도도 높아지거나 영양소가 높아지는데 그때 비가 오면 초치는 거죠. 그때는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안 되는 거죠. 고서방이 지어두고 간 벼이삭과 차팻말을 휘둘겼다. 그죠? 다시 한번. 가을비가 차팻말을 휘둘겼다. 이제 막 흔들리게 하는 거죠. 무슨 불길한 징조. 암시 복선적 기능이죠. 불길한 징조이고요. 새벽마다 당산 등에서 여우가 우려대고 외상술도 먹을 것이 없어진 농민들은 저녁마다 야학당이 터지게 모여들었다. 왜 모였을까? 한마디로 성동리 뭡니까? 주민들이 이제 모이는 거죠. 그래서 야학당, 네모칸 치고 별표, 농민들의 자생적 연대의 공간이에요. 그 다음 저항정신을 키우는 공간이겠죠. 그래서 사건을 암시하는 겁니다. 저항정신을 서로 공유하게 되는 그런 공간이죠. 자, 그래서 여기 분위기를 좀 잘 알아둬야 돼요. 또 여우가 우러대고는 또 청각적인 이미지죠. 청각적인 이미지.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위기감이 이런 암담하고 비참하고 암울한 상황이 위기감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하여 하루아침 깨어진 징소리와 함께 성동리 농민들은 일제히 야학당 뜰로 모였고요. 그들 손에는 여름 못한 빈 집단이며 콩대, 메밀대가 잡혔습니다. 이것도 뭐지? 왜 곡식 같은 걸 쥐고 있지? 야학당 뜰로 모였습니다. 해서 다시 한번 야학당 뜰로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소작쟁이를 하겠다라는 얘기겠죠. 쉽게 얘기하면 다시 한번 소작쟁의, 한마디로 이제 저항을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저항의 태도죠. 자, 이윽고 그들은 긴 줄을 지어 하는 부분이죠. 다음으로 갑시다. 아이고, 그냥 넘어갔네. 이윽고 하는 부분에서 긴 줄을 지어가지고 차압 취소와 소장력 면제를 탄원해 보려고
묵묵히 마을을 떠나갑니다. 과연 잘 될까? 네, 좀 볼까요? 그래서 긴 줄 지어서 차업 취소 소장료 면제 이제 슬슬 행동에 나타나는 거죠. 요구사항. 네, 요구하는 것 요거 네모칸을 좀 치고요. 차업 취소 소장료 면제. 안학내들은 전장이나 전쟁에 나가는 거죠. 네, 전장이나 보내는 듯이 돌담 너머로 고개 나온 남정들을 보냈고요. 보강사에서 들어주지 않는다면 하고 뒷일을 염려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네, 뒷일을 보강사에서 들어주지 않는다면 하고 뒷일을 염려한 것은 극단적인 어떤 대립이 나타날까봐 걱정하는 거죠. 그래서 네, 극단적인 대립과 갈등을 우려하고 있는 거야. 받아들여지지 않을 테니까. 그럼 어떻게 하지?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다음 마지막 두 줄인가요? 그러다 또 줄이 들깨, 철하니, 봉고. 이름 참 서민적이죠. 이들 장정을 선두로 빈 집단을 든 무리들은 어느새 동네 뒤 산길을 더우 잡았다. 철없는 아이들도 꽁무니에 붙어서 절 태우러 간다고 부산이 떠들어댔다. 한마디로 뭡니까? 요게 집단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더우 잡았다는 건 높은 곳을 오르기 위해서 그런 거고, 지금 여기에서 절 태우러 간다고 부산이 떠들어댔다라고 하는 것은 발생할 수 있는 사태를 암시한다. 극단적인 갈등이 나타나겠죠. 한마디로 생계를 성동리 주민들이죠. 네, 집단 행동에 나섰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 그 원인이 생계를 이어갈 수가 없었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생계를 이어갈 수 없다라는 건 그건 먹고 살기 힘들다, 굶어 죽으라는 얘기죠. 그러면 대들어야죠.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판단을 하게 될 거예요. 아직 극단적인 대립이 직접적으로 표출이 되지는 않았지만 슬슬 긴장감이 올라가서 농민들이 아마도 크게 저항을 할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단어들을 좀 잘 활용해서 전반적인 내용 흐름을 좀 잘 알 수 있으면 돼요. 어렵지는 않아요. 이 작품은요.